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만점자의 눈입니다. 오늘은 개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고등학교 시험지의 특징은 일단 점수 배점이랑 난이도가 좀 비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3점부터 시작을 해갖고 순차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3.4점, 3.5점, 3.6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부분에 조금 편안한 문제들이 배열되어 있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포고등학교 시험지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서술형 배점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서술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분 점수라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자신의 최고의 점수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평소에 연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평행이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니까 교과 개념을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내분점에 대해서 그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접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미분법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교과 개념 문제입니다. 집합과 관련된 교과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또는 함수의 평행이동은 표현 방법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7번부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7번은 집합의 포함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미정계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추상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케이스를 좀 잘 분류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케이스를 분류를 잘 해주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점대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식을 추론을 해줘야 돼요.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부호를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잡고 중심이 원점 대칭을 하게 되었다. 그걸 기반으로 다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겠죠. 따라서 그것을 일반 형태로, 표준형을 일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건데 중학교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조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집합 문제인데 역시 추론 문제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정도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유형화된 문제니까 많이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는데 평행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절편값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힘들어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낯선 것과 어려운 거는 구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체 집합을 원소들을 다 나열하면은 1부터 12까지 나열할 수가 있고 K 값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 나가면서 집합 X에 대한 원소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인 걸 찾아달라고 하니까 직접 나열해 갖고 찾아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의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추론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집 수준의 문제들을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착실하게 해온 친구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12번까지는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13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변별력이 생길 것 같아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황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인데 차분하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이 만들어질 텐데 한 고정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제 접하게 되는 원들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원이 가장 작은 사이즈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직선과 접하면서 4,-2를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의 크기를 찾게 되면은 x절편 3,0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심이 3,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보다 바깥쪽에서 a,0에서 접선을 두 개를 긋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개의 문제를 짬뽕 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원 사이즈 구하는 거, 원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원이 주어졌을 때 이번엔 원 바깥에 있는 점을 구해내는 거, 그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중학교 도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좀 줄게 되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것도 우리가 좌표를 도입을 해주게 되면은 도형의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외심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P 값을, P점을 저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좌표를 먼저 잡고 3,A라고, 그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대칭하고 또 대칭시켜서 B하고 C의 좌표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OA가 될 거예요. O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삼각형 AOC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좌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도 직각삼각형이지만 좌표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두 기울기의 곱이 -1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삼각형 AOC가 직각삼각형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하고 C의, 즉 빗변의 중점이 AOC 외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따라서 AC 길이의 절반이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반지름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 문제 조건에 맞게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두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일단 Q 값이 원점 5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원의 주인공은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을 가로질러서 그 맞은편에 있는 곳에다가 P를 잡게 되면은 그 OP의 길이가 최대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점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소 길이를 한번 구해보게 될 텐데, 최소 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 대변까지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로부터 이 정육변체의 폭을 제거를 하고 반지름을 제거를 해주면 그때가 이제 이 PQ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계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리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수 계산도 자유롭게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계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루트가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들어간 계산을 충분히 연습을 안 해놨다라고 한다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곱수들에 대해서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답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답형 1번을 보게 될 텐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들을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단답형 2번입니다. 집합으로 주어진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자, 2번 문제도 그림을 그려서 각각 따로따로 그려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답형 3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해본 문제입니다.
대칭과 치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P라는 점에 좌표를 먼저 잡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P의 좌표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수가 있고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이동한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삼각형의 최단 길이가 될 것입니다. 최단 길이 문제들은 저희가 많이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단답형 4번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런 추상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일단 이 R 반지름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원이 1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X축과 Y축에 접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원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그래프들을 그려나가게 될 텐데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점 B하고 점 A를 지나는 그러한 2차 함수, 그 다음에는 C하고 D를 지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의 곡률이 일치합니다.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까지 알았으면은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치환을 이용을 해서 기호로서 표현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아왔던 친구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치환을 해갖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치환해서 표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친구들은 크게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S1 빼기 S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 의미를 구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지름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F10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2차 함수식을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도 좀 분류를 해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나 조건을 만족하는 fx하고 gx의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근들을 모두 합해서 10이 나온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근들의 합이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다. 만약 같은 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잘 분류하다 보면은 왜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알 거예요. A하고 B를 지나는 그러한 2차 함수가 바깥쪽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안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안쪽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 원하고 3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제거해 주시고 2번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들이 중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3개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근의 값들을 확정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fx의 식을 이제 완성시켜 나갈 텐데, 최고차항 계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어진 지나가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을 대입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결정 지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길고 난해해 보이지만 사실 도형의 이동 단원이랑 집합 단원을 서로 합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 문제를 그냥 집합의 조건 제시법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잘 이용을 해갖고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집합 단원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낯설게 표현하는 법들을 묻게 되면은 오히려 더 당혹스러워하면서 문제를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 때 나오는 명제 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힘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1번에 있는 1번과 2번에 대한 것들 충분히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을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평행 이동시켰다, 대칭 이동시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결국 만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과 직선 사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원과 직선 사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두 점이 만나는 교점들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잘 읽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원과 직선 사이의 교점 구해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입니다. 이 문항도 이번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원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을 텐데 이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관찰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들을 미정계수를 써서 표현을 해줄 텐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두 원의 접선들이 서로 수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밝혀줄 수 있느냐? 바로 각각의 접선들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두 기울기를 곱해봐야 됩니다. 기울기를 곱해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 녀석이 지금 A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또 중학교 도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좌표와 B의 좌표를 직접 구하신 다음에 P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P 좌표를 구하고 나면은 삼각형 BPQ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직각삼각형인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P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그 거리가 15루트2가 나오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구나, 삼각 B에서 그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외심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이제 넓이 구하는 거는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그냥 문제 하나가 아니라 이 문제 안에도 한 두세 개의 새끼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포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단답형 서술형 2번 그리고 서술형 1번도 비주얼이 좀 힘드니까 이것도 이제 좀 잘 체크해 놓고 단답형 4번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한 14, 15번 요 정도가 우리 친구들한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고등학교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한 친구들이 점수가 괜찮았을 겁니다. 중학교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네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원에 대한 성질들 그러한 것들을 튼튼하게 쌓아 놓게 되면은 우리 공통 수학 2 범위를 하고 있는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문제들을 풀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개포고등학교 시험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